평면도에서 하시면 좋긴 한데 3D에서 해볼게요. 3D에서 하나씩 하시면 되죠. 하나씩. 그래서 일단은 바닥, 여기 있는 구조 바닥을 누르고 컨트롤 C, 수정 메뉴에 가서 붙여넣기, 선택한 레벨의 정렬 2층에 하나 있어야 되고 3층 4층 까지만 할게요. 5층은 별도로 그려줘야 돼요. 크기가 달라서. 확인 누르면 복사가 되겠죠. 그 다음에 수직한 요소들 2개의 레벨을 쓰는 애들을 컨트롤 C 붙여넣기, 얘네는 상단을 기준으로 넣으셔야 돼요. 3, 4, 5에 넣어주시면 네 됐고 2, 3, 4, 5예요? 3, 4, 5입니다. 그러니까 수직 레벨을 2개를 쓰는 경우는, 레벨 2개를 쓰는 애들은 상단 기준으로 붙여넣기 돼요. 레벨 하나 쓰는 경우는 하단 기준으로 넣고. 지금 2층이 없어요. 네? 붙여넣기 3FSL, 4FSL, 5FSL 확인. 기둥만 하신 거죠? 기둥 벽이랑 같이 했어요. 기둥하고 벽 같이 했습니다. 2개 같은 거니까. 그렇게 하면 2층이 없어요. 아마 보까지 같이 선택돼서 그럴 거예요. 자, 마저 보여드리고 할게요. 그 다음에 요 부분 한번 보세요. 요렇게 선택하면은 보가 선택되고 바닥도 선택이 되죠. 그럼 바닥은 Shift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클릭해주면 제외가 돼요. 컨트롤 C 하면 보만 선택됐을 거고, 보를 레벨에 붙여넣기 3, 4, 5 이렇게 들어갔을 거고, 5층에 있는 여기 부분은 필요 없으니까 지워주고, 여기 위에다가 바닥 한 번만 5층 가서 그려주면 끝나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옥상에 여기 이제 보면은 지붕을 덮으려고, 뭐 물론 지금 봐도 보여요. 튀어나와 있는 게 보이긴 하는데, 옥상 부분에 가서 평면을 그리려고 하다 보면은 여기 기둥이 이쪽 5개 부분에 튀어나와 있는 게 보여요. 그러면 고민을 해보시면 된다고요. 이 기둥을 안쪽으로 넣는 거는 안 좋습니다. 이유는 왜 그러냐면, 단면으로 보면, 이 건축물을 자른 단면으로 보게 되면은 선택하고 선택 상자로 단면을 이렇게 잘라 볼게요. 기둥이 있는 부분을 앞쪽까지 이렇게 잘라서 보면 이렇게 자를게요. 기둥까지 잘리게. 이렇게 보면 이 기둥이라고 하는 게 밑에 있는 판이 있잖아요. 판. 여기에 보라는 게 있고 밑에 또 기둥이 있거든요. 결국은 2층에서 사용된 면적이 여기 있는 보를 타고 와서 기둥을 타고 내려가는 식이에요. 여기 있는 기둥의 힘은 아래쪽에 있는 기둥으로 전달되고, 이쪽에 있는 기둥의 힘이 추가적으로 와서 기둥에 또 전달되는, 이렇게 전달되는 방식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위쪽에 있는 힘을 기둥이 받아서 아래로 전달을 쭉 할 거고, 옆에 있는 힘이 같이 볼을 타고 이쪽으로 전달이 되고, 이렇게 전달이 돼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세 개의 힘이 뭉쳐진 힘이 요 기둥을 타고 아래로 전달이 되겠죠. 그래서 이만큼의 힘이 수직하게 기둥을 타고 내려가고, 옆에서 오는 힘이 추가적으로 볼을 타고 와서 내려갈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구조로 만드는 게 기둥보 시스템인데, 만약에 바닥판이 있는데 기둥이 여기에 있고 아래쪽에 기둥이 여기 있다고 칠게요. 이렇게 있는데 상부에 있는 기둥을 오른쪽으로 옮기게 되면, 얘 이쪽으로 좀 옮기게 되면, 얘가 없고 이렇게 있으면
상부에 오는 힘을 이렇게 전달하게 되죠. 효율이 떨어진다고. 힘을 전달하는 효율이 떨어져요. 심지어 옆에서 오는 힘보다 위에서 오는 힘이 훨씬 크잖아요. 여기서 오는 힘이 크거든요. 그런데 이 기둥이 옆으로 옮겨져 있다? 그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좋진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둥은 이 자리에 있으면 그 위쪽에 기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해보면 위층에 기둥이 있으면 그 위치 아래쪽에 기둥이 있는 게 가장 효율적인 상태예요. 여기 기둥이 있으면 그 아래쪽에 같은 위치에 기둥이 있는 게 가장 효율적인 이 구조를 만드는 가장 효율적인 상태라고 보셔야 돼요. 과장해서 그리면 아래쪽에 기둥이 여기에 있고 여기에 있는데 위쪽에 있는 기둥을 여기다가 놓고 여기다가 놨다고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해서 바닥판을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면 요 상부에 오는 힘이, 상부에 있는 힘이 얘를 타고 내려올 거고 얘를 타고 내려오겠죠. 그런데 지지하고 있는 바닥판이 틀이 여기 있죠. 보가. 그 얘를 여기를 누른다는 얘기예요. 여기를. 이 얘기는 얘를 하나의 막대기로 생각해 보면 저 막대기 가운데를 꼭 누른다는 얘기가 돼요. 그러면 당연히 무너지죠. 이게 이렇게 깨질 확률이 크겠죠. 반면에 같은 위치에 기둥이 있을 때는 얘가 좀 달라요. 이렇게 있는데 상부의 기둥이 여기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서 오는 힘들이 여기서 내려가는 힘이 그대로 아래로 내려가죠. 그러니까 여기처럼 위험한 구간이 생기지 않죠. 그래서 기둥은 상부에 기둥이 있으면 하부에 거기 위치에 있는 게 좋습니다. 벽체도 마찬가지예요. 벽도 상부에 여기에 힘을 받는 벽이 이렇게 지나간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아래쪽에 여기에 벽이 같은 위치의 벽이 존재하는 게 내려오는 힘을 그대로 효율적으로 전달하기에 가장 좋은 시스템이에요. 이렇다 보니까 벽식 구조로 만들어도 그 벽을 만들면 아래에서 위까지 동일한 위치의 벽이 있는 게 좋다 보니까 벽으로 구조를 만들면 좀 실을 마음대로 활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기둥은 어쨌든 기둥을 빼고 나면 전부 비어있는 영역이라서 조금 더 넓은 실을 만들어 쓰기 좋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기 옥상에서는 기둥을 옮기는 게 아니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다른 데 문제가 없다면 벽 정도를 옮기는 건 상관없잖아요. 이쪽으로 옮긴다 상관없죠. 보도 옮긴다. 왜냐면은 벽은 지금 이 구조에서는 이 보하고 기둥이 대부분의 힘을 전달하지 이 벽이 전달하는 시스템은 아니거든요. 그럼 이렇게 옮긴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기존하고의 다른 이점이 생긴다고요. 여기 뭐 요 정도까지 옮기면 사실 좋은 건 아니에요. 좋지는 않은데 얘도 어쨌든 힘을 받을 거니까 실내가 넓어지죠. 조금이지만 넓어졌죠. 그리고 외부는 면이 반듯해졌죠. 그럼 고민해 볼만 하다 이렇게 돼요. 고민해 볼만 한 거죠. 기둥은 못 옮기지만 보는 옮길 수 있고 보를 옮겼더니 이렇게 되죠. 그러면 여기 맞춰서 벽도 옮긴다. 그럼 바깥면이 반듯해지니까 여기다 뭔가를 마감 공사를 하기도 쉽고 대신에 단점도 생겼죠. 실내가 넓어지고 외부의 면을 처리하기는 쉬워졌으나 내부 영역을 보면 울퉁불퉁해졌죠. 그러면은 사용은 하기 어려워졌죠. 근데 어쨌든 추가적으로 생긴 공간이잖아요. 추가적으로 생긴 공간이니까 뭐 이렇게 벽장을 만들어서 쓰든 뭐 뭘 만들어 쓰든 쓰겠죠. 그러면은 이제 활용성을 비교해보고 얘네를 옮길 것인가 말 것인가는 고민해 볼만 하다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는 옮기셔도 되고 그냥 일자로 맞잖아요. 지금 상태도 나쁘지 않으니까 그냥 두시고 외부 여기 써봐야 뭐 옥탑인데 요거 좀 튀어나와 있다고 문제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그냥 두셔도 상관없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은 그냥 둘게요. 나중에 선택해서 옮기시면 되고 그렇다면 5층 평면도에 가서 뚜껑 씌워주면 되죠. 바닥 구조. 그래서 여기 부분은 여기까지 또는 조금 더 나가도 괜찮겠죠. 이쪽에 어딘가 문이 생긴다고 치면 비 안 맞아야죠. 비 안 맞을 거니까 조금 더 만들어줘도 상관없습니다. 저희는 그냥 여기까지만 요 기둥 끝에까지만 붙일게요. 이렇게 붙이면 이제 3D랑 같이 확인하셔야죠. 이렇게 되겠죠.
이 기둥까지는 감싸줘야 돼요. 그래도 기둥을 이렇게 안 덮으면 얘가 더 형태가 이상하거든요. 뭐 이렇게 만들어도 되겠지만 뭐 얘보다는 그냥 차라리 이렇게 돼서 비라도 조금 피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드는 게 나을 것 같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실제 저런 애들은 그 전체적인 상황, 구조적인 상황도 보셔야 되는데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이런 상황도 좀 같이 고민하셔야 돼요. 일단은 여기까지 그리시면 마무리는 됩니다. 그러니까 가운데 있는 기둥 요거 하나만 잘 비켜서 다닌다고 치면 이만한 면적의 넓은 공간을 가질 수 있다가 장점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벽식 구조였다면 힘을 받기 위해서 벽이 있었을 거라고요. 그러면 당연히 답답하죠. 그럼 이 벽을 뚫으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면 기둥하고 보가 없는 상태니까 이 벽을 없애면 힘을 받아서 아래로 전달할 수 있는 물체가 없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 건물은 당연히 약해지죠. 그래서 이게 벽식 구조로 건축물을 만들게 되면 실들이 다 조막조막해져요. 그러니까 평면도상에서 보면은 기둥이 있는 여기 부분만 빼고 나면 실제 여기 영역은 이만한 영역을 혼자 다 써도 쓴다고요. 여기서 여기까지 축구를 해도 돼요. 근데 벽식 구조라고 하면 특정 규모나 특정 크기, 특정 간격마다 면적을 지탱할 수 있는 특정 면적마다 지금처럼 벽이 있어야 돼요. 벽의 일부 정도를 뚫어서 쓸 수는 있겠죠. 어느 정도를 뚫어서 씁니다. 이건 가능할 텐데 전부 다 없앨래요 그러면 위험해진다고요. 힘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없어서 그래요. 물론 벽식 구조로 하게 되면 기둥하고 보는 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이렇게 돼 있겠죠. 이렇게 얘네들로 얇고 기내로 힘을 받는 구조다 보니까 얘네들이 없으면 없을수록 얘네들이 적으면 적을수록 지탱해야 되는 면적이 크죠. 상부에서 오는 이만한 면적을 힘을 받는 곳이 없이 녹색 부분 여기서만 받는다 그러면 이만큼 나는 뚫어서 쓸 건데요 그러면 힘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없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무너지죠. 그럼 가운데다가 벽이라도 좀 세우려고 해서 이렇게 세워버리면 계구부가 좁아지면서 답답해지죠. 근데 기둥부 구조에서는 그냥 여기 하나만 있다고, 여기 하나만 있으면 나머지 영역은 넓게 쓸 수 있다가 돼요. 넓게 쓸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기둥부 구조의 장점입니다. 그 여기 영역은 기둥만 피하면 넓지요. 그리고 또 다른 장점은 왜 요즘에 이런 건축 그 기둥부 구조로 이 사무 빌딩이나 이런 걸 많이 짓느냐라고 하면 이 건물이 예전에는 대부분 그 목적에 맞는 용도로 지어졌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교회, 집 이렇게 지어졌는데 요즘은 여기가 목적이 되게 다양하게 변화가 심하죠. 어느 때는 영화관이 들어왔다가 영화관 망하면 여기에 무슨 카페가 들어왔다가 약국도 들어오고 병원도 들어오고 돌아가면서 생기거든요. 그러면 이 안쪽의 벽을 내가 원하는 대로 막고 쓰다가 불편하면 또 뜯어 없애고 다른 크기로 또 막아서 쓰고 이런 식의 변화를 줘서 쓰는 게 요즘에 약간의 이제 요즘에 맞는 건축물 사용 방법이겠죠. 그렇다 보니까 이 벽을 뜯고 부시고 안쪽을 내 마음대로 조절해서 써야 될 경우가 많아진 거예요. 근데 얘네를 벽식 구조로 해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거 부시고 다시 짓고 부시고 다시 짓고 그러면은 안 되죠. 그리고 변화에 대응하기가 어려워요. 벽식 구조는. 근데 기둥부 구조는 기둥하고 보만 건드리지 않는다라고 생각해 보면 사실은 저 안쪽에 내가 원하는 대로 칸을 막고 쓰는 게 가능하죠. 그래서 현대건축물 중에 이제 뭐 사무 빌딩, 사무소 빌딩, 오피스 빌딩 이런 것들 또는 장사하는데 가면 대부분이 이 기둥보 구조로 되어 있어요. 저희 학원도 보면은 여기 기둥이 있죠. 그렇다는 얘기는 얘하고 맞닿는 저 끝 아니면 저쪽 끝 아니면 저 바깥쪽에 기둥이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기둥이 보이지 않는 저기 저희 강의장 바깥쪽에 있는 저 벽은 가벽이란 얘기예요. 뜯어도 돼요. 기둥이 없잖아요. 그 기둥이 없으면 보가 위로 지나갔을 거고 저 사이에 있는 벽은 힘을 받지 않는 구조적인 용도로 작동하지 않는 벽일 확률이 큽니다. 요 뒤에 있는 벽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얘도 보면 기둥이 있고 저 다음 강의장 끄트머리에 있을 거예요.
그럼 그 사이에 있는 이 벽은 가벽일 확률이 커요. 그럼 이 벽은 내가 원하면 뜯어내도 문제가 없어요. 제가 신라건축회사에 간다라고 하면 이런 공간에 가서 여기를 싹 뜯어내고 뭐 이렇게 어떤 공간으로 다른 거로 바꿀 거예요 라고 했을 때 이 벽을 부셔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할 수 없으면 거기서 대답을 못 하잖아요. 나중에 물어볼 게 이럴 수도 없고 뭐 전문가 데려올 게 이럴 수도 없고 전문가 데려오면 돈인데 이거는 전문가 부를 만한 건 아니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것만 보면 바로 판단이 되겠죠. 근데 만약에 기둥과 기둥이 있는 그 사이에 거기 밑에 벽이 지나간다. 그럼 한번 두드려 보셔야 돼요. 그거는 여기처럼 여기 꼭대기처럼 힘을 같이 받기 위한 목적의 벽을 세워놨을 확률이 큽니다. 이렇게 이런 벽일 확률이 크다고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기둥하고 기둥 사이 이렇게 막아서 쓰는 이런 경우는 웬만하면은 벽도 같이 힘을 받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가 커요. 근데 기둥하고 기둥이 있긴 한데 얘네를 비껴서 요쪽쯤에 벽이 생겨 있대요. 이렇게 이 벽은 여기 생겨 있는 이 벽은 이 구조적인 용도와 상관없이 필요하니까 칸막이를 막아 놓은 확률이 당연히 크죠. 힘을 받기 위해서 저 위치에다가 벽을 저렇게 만들 확률은 적잖아요. 그냥 봐도 생각 없이 한 게 아니라면. 그래서 저 벽은 그냥 이렇게 한번 두드려 보면 대체적으로 이제 이런 소리가 나겠죠. 콘크리트나 벽돌일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이제 가벽을 요즘 이런 거를 많이 하니까. 그래서 이런 걸 판단하는데 얘네들이 도움이 돼요. 벽식 구조의 단점만 너무 설명드렸는데 벽식 구조의 장점도 많습니다. 그 아파트 같은 경우는 왜 기둥보로 그럼 안 했는가? 인데 그 목적이 고정돼 있으니까 그렇고요. 만약에 이게 주거시설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그 기둥보로 만든 다음에 들어오는 사람에 맞춰서 칸을 막아 써야지 라고 해서 막아 썼다고 칠게요. 그랬더니 여기다 벽을 막고 요쯤에다가 이렇게 벽을 막아 쓰게 됐대요. 출입문을 요런데 넣대요. 내 방에 기둥 나와 있으면 쓰기 불편하잖아요. 이렇게 돼 있으면. 지금 제 옆에도 기둥이 있죠. 이 오른쪽에 비어있는 틈을 보면 뭔가 쓰기 애매해요. 뭔가 쓰기 애매합니다. 그래서 이게 기둥이 있으면 실을 이 영역 안쪽을 활용해서 쓰는 게 불편해요. 우리 집에 기둥이 튀어나와 있다. 거기를 어떻게 쓸 것인가. 물론 그 실내 건축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막아가지고 뭐 원래 빌트인이었던 것처럼 막아서 이렇게 꾸며 쓴다. 이런 걸 할 수 있겠지만 그런 면에 있어서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이사를 갔는데 완전히 실내를 다 뜯어 고치고 이사를 간다. 그런 경우도 드물죠. 효율성이 떨어지잖아요. 이사 한번 가서 옆에 좀 지역을 옮겨야 됐는데 공사를 다시 해야 된대요. 그럼 그 돈을 어떻게 감당하시게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변화에 능통하게 되기보다는 원래 이제 좀 사람들이 사는 대부분의 환경에 맞게 고정을 시켜놓고 맞춰서 살아가는 게 더 유리한 거죠. 그리고 벽면은 평평한 게 더 좋죠. 그래야 실을 나눠서 쓰거나 뭐 그 실 안에서 뭔가를 하기가 좋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벽식 구조하고 지금 저희가 라면식 구조, 벽식 구조는 원룸 하면서 한번 해봤었죠. 그게 벽식 구조예요. 기둥이 없었잖아요. 벽으로만 실을 만들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튀어나와 있는 게 없고 뭐 이렇게 싱크대 넣기 편하고 침대 붙여 넣기 편하고 실 나누기가 편했죠. 그래서 라면식 구조는 방금 설명드린 것 같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참고해서 쓰시고요. 자, 이렇게 됐으면은 이제 다 작성되신 거세요. 그러면 이제 얘를 불필요한 선들이 보이죠. 이런 선들 정리하고 그 다음에 조건에 나와 있는 형태로 이런 식의 뷰로 만들어서 출력하시면 끝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도구 한 번에 몰아서 좀 보여드릴게요. 보면 이 부분은 어제 했던 부분인데 잘 보세요.